네, 안녕하세요. 공시법의 배서입니다. 자, 지금부터 모의고사 여러분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모의고사 문제는요. 우리는 지금 이게 진짜 시험은 아니고요. 우리가 10월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 너무 지엽적인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만 우리 그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그런 지엽적인 거,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가 뭐 지적에서 한둘, 등기에서 뭐 두세 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꾸준히 하셔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은 뭐 물론 기쁘겠죠. 그러나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요. 지금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틀렸던 내용들 이것을 실제 시험에서 안 틀리도록 정답만 맞춰서는 안 되고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문 하나하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 중심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죠. 자, 1번은 지번에 관한 문제죠. 자, 1번 보시면 1번과 2번은 이제 신규 등록 전환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법인데 이건 동일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번이지만은 예외적으로 세 가지는 본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1번 원칙적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맞죠? 부번이면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이 되겠죠. 그다음 2번 예외적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최종 지번 토지의 인접,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또 여러 필지로 되는 경우, 따라서 이 경우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본번이면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이 되겠죠. 자, 분할에 있어서는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필지는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여기서는 본번을 부여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자, 부번이면은 그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3번이 틀렸죠. 자, 4번 합병에 있어서는 선순위 지번, 번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번번 중 선순위. 이때 만약에 건축물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합병 후의 지번, 그러니까 건축물 있는 토지를 이제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5번은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라는 거죠. 자, 3번만 틀렸네요. 자, 2번은 지목의 종류 28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요. 자, 과수원, 하천, 양어장, 잡종지는 있죠. 항만용지라는 지목은 없죠. 그래서 항만시설이나 공항시설의 부지는 잡종지로 부여하는 거죠. 4번이 틀렸고요. 3번은 지목의 설정 기준과 관련돼서요. 자, 1번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피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부지의 부지는 아니라 부지는 잡종지가 된다. 맞죠? 2번 경부고속도로 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 자본으로 건축된 역사 부지는 우리는 철도용지인 거죠. 맞죠? 그다음에 3번은 종합위락시설로서의 야영장은 유원지가 되는 거죠. 종합위락시설이니까 유원지 맞고요. 4번 단순히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하지 않지만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하는 거죠. 맞죠? 5번은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단지 안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것은 도로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도로가 되기 때문에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아파트 단지 아니면 대일 뿐인 거죠. 도로로 하지 않는다. 5번이 틀렸죠. 자, 4번은 경위 측량 방법에 의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했습니다. 자, 경위 측량 방법을 했다는 것은요, 경계점 좌표 높이 시행지역이라는 거죠. 경계점 좌표 높이의 등록 지역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는데요. 자, 면적을 이제 구했더니, 측정했더니 730.45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는 0.1까지 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구하게 되는데 뒤에 끝수가 있죠. 자, 끝수가 5, 1이면 당연히 올릴 거고 4, 9면 버릴 텐데 5로 딱 떨어졌죠. 이럴 때는 씁니까? 앞에 숫자를 보는 거죠. 홀수이면 올리고 여기다 짝수면 버리죠. 이때는 버려야 되겠죠. 730.4가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은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인데요. 자, 1번 토지대장 임야장에는 등록사항이 동일하죠. 그래서 소재지번 모든 지적공부에 소재지번 등록되고요.
지목과 축척이 등록되는 장부와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축 이렇게 여기도 있는데 지목과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자, 소유자 등록되고요. 토지의 고유번호, 개별공시지가 등록되죠. 자, 공유지원명부는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소재 지분 당연히 등록되고 D장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가 등록이 되고 소유자 지분 맞죠. 자, 대지권등록부는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에 더해가지고 이제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재 지분,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 건물 표시, 소유권 지분. 그러니까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다 등록되면서 더해서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면은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이죠. 자, 4번은 지적도인데요. 자, 소재 지번은 다 등록되고 지목 축적도 등록이 된다라고 했어요. 경계에 등록되고. 자, 그런데 이 도면에는요. 장번호, 고유번호. 그러니까 고유번호, 장번호는 도면에는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고유번호는 등록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자,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요. 소재 지번 등록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좌표를 등록하기 위한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좌표를 등록할 때는 좌표 위치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그 좌표를 부호화시키고 부호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주죠. 그래서 좌표를 기록할 때는 부호, 부호도가 함께 등록되죠. 부호, 부호도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D장의 일종으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 장번호가 당연히 등록되죠. 그래서 고유번호, 장번호는 도면 두 가지만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자, 6번은 지적 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수식어가 없이 단순히 지적 공부 그러면 종이로 된 지적 공부고 종이로 된 지적 공부는 해당 지적소관청에서 보존을 하기 때문에요. 이거 열람 등본 발급받을 때도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번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으면 전산화된 지적 공부고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보존은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시도지사도 보존을 하지만은 우리가 열람 등본 발급 받을 때는요. 전산화돼 있으니까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읍면동의장에게도 신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존기관이고요. 우리가 열람 등본 발급 받으러 갈 때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장이 신청할 수 있죠. 시도지사에게는 열람 등본 발급 신청은 안 되는 거죠. 2번이 틀렸죠. 자, 3번은 전산화된 지적공부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가 보존을 하는데 이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시도지사도 멸실, 훼손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를 대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리 복지해 두라는 거죠. 복지, 맞죠? 그러니까 모복기여에서 그 복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복지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경우 해서. 그다음에 4번은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을 우리가 모복기유에 있을 때 그 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구 설치 운영하는 자. 그리고 5번 지적 공부를 이제 반출할 수가 있죠. 반출은 이제 천재지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반출이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7번은요.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인데요. 자, 등록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측량을 합니다.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면서 지적도에서 다시 측량을 해서 경계를 정하고 다시 면적을 측정을 해요. 그럼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 그럼 그 전에 임야도에서 측정해서 임야대장에 등록됐던 면적은 이제 임야대장의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지적도에서 다시 측정한 등록 전환될 면적 차이, 면적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차가 있어요. 뭐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일 수도 있고 허용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는데 허용범위 이내이건 초과이건 언제나 지적도에서 측정한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다만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기존의 임야대장의 면적이나 임야도를 정정할 필요는 없지만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는요 정정을 하는 거죠. 다음에 이때 정정하는 방법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거죠. 신청을 받아 정정하는 게 아니죠. 1번이 틀렸죠. 자, 2번은 등록 전환의 대표적인 토지죠.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으면 지목 변경과 상관없이 일단 등록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등록 전환 신청 대상 토지가 되고. 또 3번 보시면은 허가 등을 받아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증명을 해야 되고요. 자, 보통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았을 때 등록 전환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런 허가 같은 거 상관없이요. 등록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세 가지가 있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는 경우. 사실상 형질 변경에 대해서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4번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됐을 때 이때는 개발행위 허가와 상관없이 이게 등록 전환 신청 대상 토지가 되죠. 그리고 5번에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은요, 지번이 무조건 바뀌게 되죠. 지적도로 들어오다 보면은 선자를 빼고 다시 지번을 설정하니까 지번이 무조건 바뀌게 돼요. 따라서 등기부에도 지번이 기록되다 보니까 등기부의 일치를 위해서 당연히 등기 축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8번은 분할에 관한 내용이네요. 분할. 자, 분할 신청 대상 토지와 관련해서 1번, 2번, 5번이 있죠. 자, 매매나 소유권을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또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5번처럼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 이때 분할 신청 대상 토지가 되는데 이때 5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신청 의무가 있죠. 60일 내에. 자, 3번은요. 분할이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서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허가부터 받고 분할을 신청해야 되겠죠. 이때는 이제 분할을 신청할 때 허가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일단 첨부해야 되겠고요. 자, 4번 보시면 분할을 할 때는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죠. 크게 보면 2가지죠. 법원의 판결과 어떤 공익적인 필요. 이런 공익적인 필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말 나오면은 걸리게 결정할 수도 있죠. 이게는 공공사업이니까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4번이 틀렸죠. 자, 9번은 축척 변경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축척 변경을 위해서 다시 측량을 했습니다. 근데 축척 변경 전하고 면적에 차이가 생겼다는 거죠. 차이가 생겼을 때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이면 굳이 청산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축척 변경 전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여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해버리고요. 근데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럴 때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을 등록해서 그 오차만큼 면적의 차이만큼 청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번은 청산금을 산정했을 때는요. 청산금을 15일 이상 공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3번은 청산금이 공고된 때로부터 이제 개별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공고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죠. 30일이 아니라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통지. 3번이 틀렸죠. 근데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요.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죠. 자,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도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도 1개월 이내에 끝내야 돼요. 1개월 이내에.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해요. 그래서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대외적인 창구는 지적소관청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이제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의신청 나면 다 1개월이다라는 거죠. 5번 보시면은 수령통지를 한 사람한테는 6개월 이내에 지급하고요.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는 거죠. 3번만 틀렸죠. 자, 10번은요. 토지 이동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 신청을 채권자 등이 대신할 수 없는 토지다. 자, 우리가 채권자 등이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대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채권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뭐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 또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표하는 그 관리인이나 대표자. 또 이 사람도 모르면은 그 사업 시행자. 이런 사람도 이제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대위 신청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죠. 등록상 정정은 직접 토지 소유자가 와야 되지 이런 채권자, 매수인과 같은 채권자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1번이 대신할 수가 없고요. 자, 11번은요. 그 측량의 개념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서 매도인이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에 확인시켜 주려고 해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려고 하는 거죠. 이 복원하는 측량, 이거 뭐예요? 경계복원 측량이죠. 그럼 이런 경계복원 측량은 지적공부에 새로운 어떤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4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측량 기간이죠. 측량이 빨리빨리 되어야 우리가 토지 이동 신청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요. 측량 기간을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기초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초 측량할 수 있는 기간을 가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검사. 지적 기준점은 항상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 숫자에 따라서 탄력적이죠.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는 각각 4일을 주고요.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래 줬던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줍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게 임의 규정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합의 기간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 합의한 기간에 따르되, 그러면 이때에도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이제 구분해야 될 텐데, 전체 기간에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하는 거죠. 3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지적법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죠.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13번부터는 이제 또 등기법이네요. 자, 1번 옳은 것입니다. 자, 무효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럼 이 이전 등기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말소를 해야 될 텐데, 다만 말소를 하지 않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죠. 따라서 매도인 명의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죠. 1번은 맞네요. 자, 2번은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자, 멸실돼서 무효인 보존 등기. 다시 말해서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멸실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그 신축한 건물에,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이용하는 것. 그건 결국 표제부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제부 이용은 인정되지 않죠. 무효이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던 없던 간에 이거는 표제부 이용은 안 되는 거예요. 상란의 이용만 인정이 되죠. 물론 이때도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인정이 되는 거고, 표제부 이용은 아예 안 되는 거죠. 3번은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했어요. 그러면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데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뭐요? 모두 생략 등기죠. 모두 생략 등기를 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등기는 유효하게 되는 거죠. 4번은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록했어요.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대한 등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소유권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으니까 이것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유효가 되는 거죠. 자, 5번도 위조된 등기 서류에 의해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실체관계에 또 부합을 해요. 부합하면 이것도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절차가 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가 돼요. 다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당연무효인 경우가 두 가지 있죠. 하나가 관할 위반의 등기, 또 하나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기, 등기상 위반이죠. 그 29조 가까스의 1호, 2호 이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되고요. 그 이외에는 절차가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라는 거죠. 자, 14번은요. 구분건물 등기에 관한 내용이네요. 틀린 것은요. 1번.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파일을 두죠. 그러니까 1등기로 사용합니다. 2번.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구조상, 유형상, 독립성 이런 객관적 요건 이외에도요. 구분 행위라고 하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죠. 따라서 구조상, 유형상 구분 건물이 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을 때도요. 이것을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임대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건물주 마음인 거죠. 따라서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죠. 2번이 틀렸죠. 자, 3번의 복도와 계단은요, 구조상 공용부분이에요. 구조상 공용부분은 따로 등기할 수가 없죠. 자, 4번은 규약상 공용부분이에요. 자, 규약상 공용부분은 구조상으로는 전유 부분이지만은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이 됐을 뿐이에요. 따라서 규약만 폐지하면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 기록은 2대. 다만 공용부분이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되는 걸 막기 위해서 표제부만 두는 거죠. 근데 규약을 폐지를 했어요. 그럼 다시 전유 부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부분을 취득한 사람은 다시 전유 부분이 됐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갑부를 만들어서. 그럼 갑부를 만들어서 새롭게 등기를 하다 보니까 규약상 공용부분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죠. 이전 등기가 아니라.
그리고 5번 한두 개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요. 전부에 대해서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동건물 표제부는 5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1층부터 4층까지만 표제부가 만들어지고 5층이 표제부가 안 만들어져 버리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전유 부분도요. 표시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5층 사람들이 표제부 등기, 즉 표시에 관한 등기도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이 대위해서라도 동시에 신청하는 거죠. 이런 표시에 관한 등기들은 동시에 신청도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표제부는 동시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건물 표제부와 전유 부분 표제부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2번만 틀린 거죠. 자, 15번은요. 다음 중 등기필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거고. 자, 등기필 정보의 제공은요. 신청할 때 제공하죠. 신청할 때 누구 걸 제공해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에게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할 거 아니에요.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증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만 제공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든지 아니면 등기 의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하든지 이 경우에만 제공하는 거죠. 물론 등기표 정보는 권리증이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할 때만 제공하는 거죠. 그럼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나 2번 상속 등기나 4번에 등기 권리자의 등기 신청 다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죠.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닙니다.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 그러니까 이것은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니까 이것은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3번에 촉탁 등기는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나 5번처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해요. 의무자가 신청하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5번만 제공을 하는 거죠. 자, 16번은 신청에 있어서의 그 첨부 정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1번. 자,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의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그 용의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의권만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일부에 대한 설정할 때는 그 등기부에 그 범위를 적게 되는데 범위를 글로 적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도면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도면을 우리가 등기부에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도면은 따로 이제 편철을 하죠. 그래서 도면은 이제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도면을 제공해야 된다. 맞죠? 2번은 농지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했어요. 취득시효 완성을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할 때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냐 있어서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점유를 했다라는 거죠. 점유를 했다는 것은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농사를 안 지었으면 점유가 아닌 것이고 그러면 취득시효를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취득시효를 했다는 것은요. 농사를 계속 짓고 있었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따로 농지 취득 증명을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죠. 2번이 틀렸죠. 그리고 3번은요, 우리가 주소증명 정보는 새로운 등기 명의 되는 등기 권리자의 것만 제공하면 되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등기 의무자의 주소증명 정보도 제공하는 거죠. 물론 등기 권리자 것은 당연히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증명 정보도 함께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또 4번은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 승낙서, 이 사람 승낙 안 해주면 이 사람을 상대로 이제 판결서를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죠. 5번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요, 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기록을 하죠. 그러면 그 거래 가액을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받게 되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래서 그 신고 필증이 바로 거래 가액 증명 정보가 되고요. 그 거래 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그 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번만 틀렸죠. 자, 그리고 17번은요.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인데요. 전자신청은. 자,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있어야 되잖아요.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있어야 돼요. 그러면 먼저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죠.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이제 3년. 3년이 가까워지면 얼마든지 또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2번 보시면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그러니까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든지 또는 자격자들이만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당사자 또는 자격자들이니 등기소에 한 번은 출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용자 등록은요, 당사자, 자격자들이 둘 다 돼 있을 필요는 없고요. 한 명만 돼 있으면 됩니다. 양쪽에 한쪽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 한 번은 출석해야 되는 거죠.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3번이요. 이렇게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할 때는요, 두 가지 서류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 그 본인명이 적은 다음에 그 도장을 찍잖아요. 이때 도장은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었으면은 그 사용자 등록 신청이 되겠죠.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었으면은 이를 증명하는 주소 증명 정보하고, 그다음에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감 도장이라는 인감 증명 정보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는 거죠. 자, 4번 전자신청의 경우에는요, 인감증명, 우리가 방문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거죠. 방문 신청할 때는 그 인감도장을 찍고 이게 인감도장이라는 증명서를 제공을 하는데, 전자신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할 때 모니터에 도장 찍는 게 아니죠. 도장 대신에 뭐가 이를 대신합니까? 그 인증서 정보가, 이게 전자 서명이죠. 인증서 정보가 이를 대체를 하기 때문에 따로 도장을 찍지 않고 인증서 정보가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정보는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죠. 따로 송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증서 정보가 송신이 되기 때문에요, 인감증명 정보를 또 송신할 필요는 없죠. 4번이 틀린 거죠. 자, 우리가 전자신청은요, 자연인, 법인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증서 정보라고 하는 전자증명서가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얘들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지 전자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4번만 틀렸죠. 자, 19번은요.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됩니다. 각하사유죠.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권은요, 물권적 청구죠. 소유자가 소유자 아닌 사람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용의권만 가능해요.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죠. 그럼 리을 보시면 공유 지분이에요. 자, 우리가 지분은 권리의 일부죠. 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게 세 가지 있죠. 보상용, 즉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용의권 등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의권 등기는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이거 모두 등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자, 19번은요, 보존 등기인데요.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는 일반적으로 그 대장의 최초 소유주로 등록되는 사람이 대장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원시득자로서 최초 소유자, 현재 소유자인데 대장에 내 이름으로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대장을 들고 가가지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을 증명하죠. 이 방법이 뭐예요? 판결에 의해서. 판결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죠. 그러면 판결에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시득자,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대장에는 지금 을 앞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대장이 지금 잘못 등록되는 거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 등기할 때는요, 반드시 대장은 들고 가야 돼요. 표제부를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장만 들고 가면 안 되겠죠. 대장에는 을로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대장만 들고 가서는 안 되고, 대장 더하기 갑이었습니까? 대장에는 을로 돼 있지만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소유자라는 판결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결문. 그럼 이때 판결은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소유자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요. 뭐 이행 판결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공동 신청이 아니죠. 갑이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을을 상대로 뭐 등기를 이행하라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자라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판결의 종류는 확인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불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판결에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의 확인 판결, 2번의 확인 판결,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 3번에. 그 다음에 조소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조소를 들고 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이행 판결을 들고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판결문을 들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서를 들고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판결에 의한 이제 단독 신청, 보존 듣기 신청에 있어서는요, 상대방이 이제 나오면 상대방이 또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틀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사망했으면 그 사람이 상속에,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공란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불명확하게 돼가지고 누군지를 몰라요.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따라서 이럴 때는 대장 작성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럼 대장 작성권자는요, 토지 같은 경우에 지적 공무는 원칙적으로는 국가 사무니까요, 국가가 작성권자예요. 그럼 건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시장, 군수구청장이 작성권자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작성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을 상대로. 그러니까 판결의 종류는 불문하지만 상대방이 있게 있으면 상대방을 봐야 되는데 2번 보니까요. 건물에 대해서 국가라고 했죠. 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가고요. 이게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상대방도 좀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20번은요.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신탁 등기나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단독으로. 신탁 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이죠. 만약에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대위, 단독. 잘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수탁자가 2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토지, 이게 뭐 신탁회사가 토지가 너무 넓어가지고요. 하나의 신탁회사에서 이걸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2개의 신탁회사가 이제 공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는 합유죠. 따라서 공동 수탁자는 공유관계가 아니라 합유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합유관계라는 뜻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죠. 3번이 틀렸죠. 또 신탁등기는요,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등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등기는 하나의 신청정보에서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하죠. 따라서 신탁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하나의 순위번호하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건의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순위번호가 부여되죠. 5번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목적 등 신탁원부 기록상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탁의 내용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신탁의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하려면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신탁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따로 신탁원부를 만들고 등기부에는 신탁원부 번호만 적죠. 따라서 이 신탁원부는 등기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등기부 부속 소지로서 등기부와 함께 등기 기록을 이루게 되죠. 신탁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1번은요. 근저당권 등기네요. 자, 1번 보죠. 자,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필요적 기록사항은 필요적 신청 봉보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적 기록사항, 필요적 신청 정보는 동일합니다. 자, 등기 원인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 그러니까 보통의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사실.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기록하고요. 채무자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채무자를 기록하죠. 이때 2번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하지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구분하여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3번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합니다. 설정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생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기록한다. 또 4번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이 사람이 연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요. 등기 기록에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히 채무자로만 기록을 하는 거죠. 5번은 근저당권 설정되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어요. 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갑에게서요. 소유자고 이 사람이 이제 A 앞으로 근저당권자 설정한 다음이었습니까?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이 됐어요. 이 사람이 양수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었습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건 종전 소유자가 될 것이고요. 자, 이때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자, 피담보 채무가 소멸했어요. 피담보 채무가 소멸했으니까 근저당권을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죠. 말소 등기는요. 현재의 소유자는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이 함께 등기소 가자는 의미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요. 종전 소유자도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종전 소유자도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갑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청구한다는 것은 함께 등기도 가자는 거죠. 따라서 현재의 소유자는 물론 종전 소유자로서 설정계약의 당사자도 말소 등기에서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종전 소유자도 설정자로서의 종전 소유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죠. 공동신청에서 말소를 하는 거죠. 물론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가 될 것이고 권리자는 양수인인 현재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종전 소유자도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5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22번을 보죠. 22번. 자, 변경 등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건물의 구조가 변경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죠. 표제비하는 등기이기 때문에요. 대장이 선행돼야 되죠. 대장에서 먼저 부동산 표시에 관한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되는 토지 이동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등기부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대장을 먼저 변경을 한 다음에 변경된 대장을 들고 와서 변경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먼저 변경해야 된다. 맞죠? 부동산의 표시는 대장이 선행되니까요. 2번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됐어요. 자,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서초동이 서현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소가 바뀔 것이고 토지의 소재가 바뀌게 되겠죠. 서초동에서 서현동으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법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요. 지적공무는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부는 등기관이요. 다 직권으로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하는 거예요. 신청하는 게 아니죠. 자, 3번은 건물의 면적이 변경됐습니다. 면적이 변경됐으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죠. 자, 부동산 표시,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죠. 그러니까 부기등기는 권리 순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부기등기이기 때문에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가 되고요. 자, 4번 등기 명의 표시의 변경이요. 자, 우리가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는 공동 신청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등기 명의인 또는 부동산 표시,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 표시나 부동산 표시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따라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는 등기 명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자, 5번에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제 공동 신청이 돼요. 그런데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으면은 그냥 부기등기로 하면 되지만 제3자가 있으면 이 사람의 승낙 여부에 따라서 등기하는 방법이 틀려지죠. 승낙을 해주면은 부기등기로 할 수 있지만 승낙이 없으면요. 그 이해관계인 모두 후순위로 들어가서 주등기로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승낙이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은 이럴 때는 주등기로 해야 되겠죠.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하는 거죠. 1번만 맞고 다 틀린 내용이죠. 자, 23번은 가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요. 자, 1번은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는 언제나 가등기 밑에 칸을 하나 만들어서 가등기와 동일한 순위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본등기 순위는 언제나 가등기 순위에 의하게 되죠. 자, 니은 보시면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변경,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요. 보존 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의 변소 설정, 우리가 등기법에서의 권리 변동은 보의 변소 설정 적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의 변소 설처 6가지를 이제 등기하게 되는데, 자,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처분 제한. 근데 가등기는 가운데 4개만 가등기가 되고 맨 앞에는 보존, 맨 뒤에는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가 안 된다고 했죠. 따라서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보존을 위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수 있는 것도 가등기가 되죠. 뒷부분 때문에 틀린 거죠. 장래에 확정될 수 있으면 가등기가 허용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니은이 틀렸고요. 연결시켜서 비읍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비읍도 틀렸죠. 보존 등기 가등기는 안 된다. 그럼 디귿 보시면요.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하게 본등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상용,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용의권 등기 요 세 가지는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만, 그러면 나머지 등기들은 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기 지분만 가능하지 전부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보존등기, 상속등기, 용의권등기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또 릴은 갑이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어요.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가등기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요. 그 토지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됐죠. 그럼 가등기에 한 본등기 누구에게만 행사할 수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은 을과 매매를 했죠. 그래서 본등기 청구는요. 법률행위를 했던 바로 그 상대방, 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 제3자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 안 되잖아요.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은 본등기 청구는 계약의 당사자였던 법률행위 바로 그 상대방, 즉 가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 이 사람에게만 본등기를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할 당시의 등기 의무자, 법률행위의 그 직접 상대방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을이 되는 거죠. 자, 미음은요. 가등기 권리도요. 양도가 가능하죠.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유예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부기등기. 그래서 가등기의 이전 등기는 당연히 부기등기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요.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비음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자, 24번은 마지막으로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죠. 가압류 가처분.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이 이루어지는 등기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거죠. 처분 제한 등기죠. 자, 그럼 1번 보시면 이런 처분 제한 등기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유예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죠. 그러니까 1번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니까 주등기로 해야 되겠죠. 자, 2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우리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처분이 제한될 뿐이지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처분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소유권 이전 이런 처분 행위가 다 가능해요. 지상권 설정은 처분 행위잖아요. 물권 행위니까 이런 거 가능합니다. 제한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가 돼 있는 물건을 사는 사람도 없고 여기 대해서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안 빌려주고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분이 제한될 뿐이지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권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가압류 등기는요.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주게 되면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따라서 그 가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도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공권력의 행사자로서 이루어지는 촉탁은요.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촉탁으로만 실행될 수 있는 등기예요. 따라서 이거는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압류 말소 등기는 오로지 촉탁, 법원의 촉탁에서만 이루어지지 당사자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은요. 가처분 등기하고 가압류 등기는 성격이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둘 다 이제 처분 제한 등기인데 가압류 등기는 돈 빌려준 사람이 경매에서 돈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압류 등기는 도대체 얼마 빌려주고 지금 가압류라는지 그 금전 채권액을 적어요. 그러니까 금전 채권자들이 경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압류이기 때문에 가압류 등기할 때는 금전 채권액을 적습니다. 근데 가처분은 누가 해요? 매수인과 같은 등기 청권자들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처분 등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는 어떤 등기 청권을 가지고 어떤 등기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하는지 등기 청권을 적게 되고 가압류는 금전 채권자가 행사하니까 금전 채권액을 적는다. 가처분은 등기 청권자들이 행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보존하고자 하는 그 등기 청권을 적는 거죠. 그래서 금전 채권이 아니라 가처분이니까 등기 청권을 피보존 권리로 기록하고 가압류였으면 금전 채권을 피보존 권리로 기록하는 거죠. 자, 5번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의해서요.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가는 가처분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죠. 이것은 가처분 등기에서 많이 하는 거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매매를 해가지고요. 현재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매매를 한 다음에 가등기가 돼 있으면요 가장 안전한 걸 낼 텐데 이제 가등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소유권 매매를 한 다음에 잔금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돈만 받고 등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을이는 어떻게 됩니까?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수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팔고 도망가 버리면요.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해가지고요. 의리라는 사람은 습니까? 처분비 가처분을 해놓은 거죠. 딴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해놨어요. 근데 가처분 등기는요, 처분이 제한될 뿐인 것이지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갑이 소유자고요.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사함해가지고 병 앞으로 이전 넣게 됐어요. 병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요. 가처분 채권자 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결국 을이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을은 자기가 단독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죠. 사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요.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요. 그러면은 이 등기를 자기가 단독으로 지금 승소 판결을 받아서 신청을 할 때요. 병의 등기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서요. 요거 말소해 주시고 내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그것을 함께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단독으로. 이건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단독 신청하면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도 말소를 해 주시고요. 내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이것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죠. 그럼 단독 신청에서 가처분 이해 등기가요. 말소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가처분 등기는 그 목적을 달성해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결국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가 지금 넘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신청해서 말소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가처분 등기도 직권 말소합니다. 물론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이런 등기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요. 을이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 취득하면 이런 경우에도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것도 직권으로 말소해요.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직권 말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맞고 이제 모든 내용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네요. 자, 우리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지금 해설을 이제 모두 마쳤고요. 여기 있는 내용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이제 만드시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안 틀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모의고사 해설 강연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